보통 원래는 이제 그 저수지 같은데 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시고 했는데 그게 말라버리니까 이제 거기다 물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신안과 완도 등에선 지금 하고 있고, 완도가 1일 급수 6일 단수를 시행하고 있대요. 1일 급수 6일 단수? 네. 그럼 일주일에 하루만 물 나오는 거임? 네.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렇게 가뭄 때문에 집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네. 이거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화를 내어서 무얼 하나. 속상한 일 많은 요즘 뉴스 참지 말고 대들기와 함께 해주세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기사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 난리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리기 살고 보면 그래도 아는 만큼 더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는 지금 폭우 때문에 지금 서울 강남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광주 전남 쪽에는 가을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해요.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같은데 그런 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뭄이 그냥 이 가뭄이 끝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산불도 지금 날 위험이 되게 높고, 그리고 겨울에도 이상 기온이고 계속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49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 올 겨울 극한 재난 오나 라는 기사를 했어요.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그러니까 과학이 최악 있었어. 극한. 최악 극한 가뭄 49년만 오나?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아님 말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오나? 내가 물어봤잖아. 도망갈 길을 마지막 하나에 지금 넣어놓은 그런 제목이에요. 재난미디어센터의 김세연 기상전문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난미디어센터에서 기상전문기자로 있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방실의 시대는 갔다. 신방실의 시대가 있었나? 외람되지만 신방실의 목을 베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그럼요. 아니라고 합니다. 신방실. 저 괜히 이렇게 안심하셔도 분란을 될것 일으키고 그래. 안심하셔도. 자, 자기소개 그동안 어떤 취재 보도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는 올해 했는데요. 네. 올해 하자마자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울진 산불 나서 맞다. 산불하고, 그리고 이제 장마나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쪽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그쪽이에요? 네, 대기과학과라고 기상 쪽 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근본이 있어. 방송을 신방실의 미래가 어둡다 이 말이야. 방송을 되게 잘하시던데. JTBC에 계셨다고 네, 그랬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거기서 코너 이름이 날씨 박사라는 코너를 써가지고. 날씨 박살? 박사. 박살 아니야? 네. 진짜 박사예요? 네. 진짜? 네. 박사학위 PhD? 네. 오,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와, 박사님이네. 갑자기 좀 지금까지 대리기 나온 분 중에 최고학력 아닌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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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 진짜 스쳐가는데. 박사 무슨 박사? 뭔 박사? 척척 박사? 기상학 박사. 네, 진짜? 대기과학과. 네. 그럼 석사 됐겠네? 네. 대박. 진짜네. 네. 찐이네. 진짜 전문 기자네. 진짜 전문 기자네. 그 뭐 서영민 이런 기자들하고 차원이 다르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서영민 경기 전문 기자 이런 분 이제 꿈나무.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 이분은 이제 거목. 박사면 진짜 전문가네. 네. 살아 있네. 근본 있네. 근본 있는 재난 박사, 리얼 박사와 함께하는 대리기. 지금 최악의 가뭄인 건 맞아요? 광주 전남 지역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여태까지 1973년부터 뭔가 관측망이 확대돼서 관측을 시작했을 때 가장 적게 비가 내렸다고 해요. 여태까지 올해 누적 강수량을 했을 때 가장 적게 내렸고. 그러니까 한 해 따졌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지금 11호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약간 좀 평균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누적을 했을 때 이 강수량이 관측 이래 가장 적다. 광주 전남 지역은.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가뭄 일수가 역대 가장 길게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 평균 강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 온다. 네. 지금 몇 퍼센트 수준인 거예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광주 전남 한에서는 평년에 한 1340mm 정도가 한 1년에 내려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805mm 정도로 한 평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만. 너무 안 온 거네 그러면. 네, 지금 1년이 거의 다 갔는데 절반 좀 넘게 온 거죠. 12월에 빡세게 내려도 부족하죠. 안 되겠네.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가 와도 네. 그쵸. 근데 눈은 또 다르지 않나? 눈이 많이 좀 오면 또 해갈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평년에 그래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봤더니 그 평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년만큼만 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마 엄청 많이 내리면 근데 또 안 좋은 거니까. 그쵸. 네.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재난이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보니까 그렇죠. LI 님이 가뭄 때문에 물 부족하다고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는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물 좀 적게 쓰시라고 부탁한다고. 근데 어제 이제 용수가 부족한지 아예 설거지하고 있는데 물이 끊겨버렸다고. 이분은 설거지 하다가 물 끊겨가지고 이렇게 닦고 스마트폰을 갖고 사진 찍고 올린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 진짜요? 네. 야 이거 부엌에 갑자기 물이 안 나면 어떡하냐? 그니까 설거지하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덕후의 익명님이 광주 최대 상수원인 동복댐이 가뭄 때문에 지금 말라갖고 지금 막 풀이 지금 바닥에 풀이 좀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지금 가뭄 상황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제한급수나 단수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지금 제한급수는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대요. 1일 급수, 6일 단수 이런 식으로. 섬은 네. 어떻게 물을 갖다 써요? 섬 원래는 이제 그 저수지 같은데 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시고 했는데 그게 말라버리니까 이제 거기다 물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신안과 완도 등에선 지금 하고 있고 완도가 1일 급수, 6일 단수를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1일 급수 6일 단수? 네, 그럼 일주일에 하루만 물 나오는 거임? 네.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떻게? 그럼 그동안 물을 막 다라이에 이렇게 막 받아나? 받아놓고 이제 조금씩 쓰셔야 되는 상황인 아이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막 커뮤니티에 쓰신 것처럼 동복댐이 이제 광주 쪽 이제 식수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저수율이 29%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20%. 지난해에는 71.88%였대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정말 엄청 많이 적은 거죠. 그래서 동복댐이 이 상태로 가면은 6월 이전에 이제 메말라 버린다고 말이 나와서 이제 동복댐 보니까 그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생활 속 물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이제 현수막도 걸어놓고 재난 문자도 보내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스티 댓글 좀 주세요. 인스티즈의 익명으로요. 광주 사는데 가뭄 진짜 심각한가 봐.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녁 1층 게시판 보니까 가뭄 관련 공문 내려와서 물 절약 급수 수압 조정 신청 의견 물어보네. 살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수압을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렇죠. 생활 속에 이제 20%를 절약하려면은 수압을 세게 쓰면 물이 빨리 나가니까. 똑같이 물을 써도 조금만 졸졸졸 쓰라고 네. 팍 하지 말고. 하면은 네, 짧은 시간 많이 써지니까 그렇게 되면. 오. 아니, 그래서 샤워도 잘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기사를 봤더니 농업 일 하시는 분들은 일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그쵸. 샤워조차 맘 편하게 못 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뭐 농업 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가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상 가뭄이라는 게 있고 이제 생활 농업 용수 가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기상 가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비가 같은 기간 동안 얼만큼 적게 내렸는지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기상 가뭄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뭄의 가장 첫 시작 같은 느낌으로 기상 가뭄이 시작되면 그게 이제 생활용수나 이런 쪽에 댐 저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댐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과 공업용수 가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클리앙의 디디코님이 중부지방은 진짜 제발 좀 그만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폭우가 왔었는데 아래지방은 또 엄청 가뭄? 이 작은 나라에 이게 극과 극인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드립에 환장하겠다님이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남부 쪽에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다. 가끔 가뭄이다 뭐다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가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한 편인 거예요? 강수량 자체는 지금 엄청 작은 거라고 기상 관측일에 그러니까 1973년 관측일에 가장 적긴 한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광주에는 제한급수를 30년 전에 한번 했다고 30년 들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제한급수를 진짜 할 정도로 물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재현이 될까봐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비가 안 오면 진짜 이렇게 되네요. 생활 자체가 어렵겠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비 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가뭄이 되게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그걸 뭐 어떻게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뭄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비가 내릴 때까지 아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니면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좀 생활물로 쓸 수 있게끔 전환하는 방수화 이런 거. 네, 바닷물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전환하는 방법을 그 이제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지? 그러네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보네. 네, 이게 이제서야 약간 심각한 게 좀 많이 1일 급수 6일 다수면 어떻게 사시나? 아니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물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반 가정집도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거긴 정말 더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자, 대책이 없고 일단 비 오길 기도한 적이 없다는데 자, 비 언제 옵니까? 박사님. 비가 오늘도 사실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긴 있었거든요. 안 근데 오던데? 비구름이 그렇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영동 지방, 동해안 지방에는 또 이렇게 비가 호우경보가 내릴 정도로 많이 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 왜 거기를 내리냐?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예보가 안 돼 있고 전남 지역도 예상 강수량이 내일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또 이 계속 상태가 한동안? 네, 한동안 계속 와, 이어질 걸로 큰일 났네. 아니 이런 재난 상황인데 이렇게 안 알려졌네요. 음. 이런 정도는 좀 몰랐네. 아무래도 이 지방의 뉴스가 정말 심각한데도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 그 김세현 기자의 기사 보니까 인스티지 백일목님이 큰일이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가뭄이 영남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늘 좀 비가 좀 오긴 했지만 영남 지역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화입니까? 지금 남부지방이 전반적으로 올해 비가 적게 왔어요. 그래서 70% 이하인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사실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도 되게 가물어가지고 겨울에도 비가 안 오고 이래서 올해 초에도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여름에도 뭐 비가 잘 안 와서 녹조도 나타나고 뭐 맞아요. 녹조가 났대.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거기 이제 태풍 때문에 비가 좀 오고 아, 맞다. 태풍 그리고 왔었죠. 네, 지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비가 오는 편이긴 해서 여름 이후로는 아직 부족하진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도 70% 이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50% 이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도 엄청 적게 오는 네, 거예요. 네. 음에. 아니 그냥 물 펑펑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쓰면 안 되는 상황. 네. 일단 불안한 상황. 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땅이 건조해지잖아요. 클리앙의 경멸기원오년님이 겨울인데도 땅이 말라서 올해 산불 심각할 것 같다. 산불 위험도 높아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겨울철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약간 봄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겨울에 마른 게 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봄철 산불이 안 그래도 원래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 봄철에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강수량이 계속 부족한 게 가면은. 지금 이게 또 눈이라도 차라리 산 쪽은 강원도나 이런 쪽은 산에 눈이라도 많이 와야 그렇죠. 되는데 작년 겨울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 겨울에는 눈조차 안 와가지고 제가 그때 현장을 갔었었는데 산지를 갔었었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산 꼭대기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쵸. 하얗게 있는데 그렇죠. 그냥 갈색이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니까 산불이 한번 크게 났죠. 그 울진 쪽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근데 눈도 많이 안 오고 이러면 네, 아무래도 남부지방 쪽에 좀 산불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또 농업 시작하다 보면 이제 또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산불 위험도 점차 높아졌다. 네. 자 보배드립의 양배추님이 생활용수를 그냥 수도권에서 수송하는 국가 재난 지원이 시행되면 어떨까? 또 KBS 사랑합니다님이 인공 강수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이거 되면 영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의 인력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요? 네. 안 됩니까?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해갈이 되려면 인공강우로는 아니 연구가 연구는 연구는 할 수 있죠. 네, 네.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인공강우가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공강우 개념이 약간 어느 정도 촉촉한 상태가 되면은 거기다 뭔가 구름 씨앗을 뿌려서 구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비를 오게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비가 안 온다는 건 일단 구름 촉촉하지도 않다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하늘이 쨍. 네, 마른 상태니까. 역시 과학자들 말을 들으면 다 비관적이야.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가뭄을 해결하려면 정말 막 시간당 긴 시간 오랜 동안 비가 와야 되는데 인공강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까지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고 네, 그때뿐이다. 네,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좀 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복원력이 있다고 대기에도 복원력이 있대요. 그래서 복원력이 바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장기간 막 장마처럼 비가 내리게 하고는 하긴 좀 어려운 상태라고. 잠깐 네. 좋은 지역에만 된다. 네. 그러니까 하늘이 쨍하니까 이거 뭐 답이 없는겨. 그쵸. 진짜 기다리는 수밖에.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가뭄 때문에 집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네. 이거 물을 어디서 구해요? 그게. 아니 이게 아유. 무슨 우리가 인류가 뭔가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게 무슨 트레일러나 뭐 물탱크 차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큰 걸로 갖다 저 수지를 어떻게 채워? 해봤자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지 이런 게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뭐 대책을 할 게 있나요? 요즘 아껴 쓰는 거밖에 답이 없는 건가? 네, 그래서 지금 뭐 광주시에서는 20% 정도 아껴 쓰자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 무슨 이제 물 많이 쓰는 기업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좀 이제 적게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 장관이 오늘 동북댐에 다녀갔는데 네. 그래서 뭐 국비 요청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루에 300톤씩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선박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이제는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잘 될지는 이제 이 봐야 가뭄 될것 이런 게 같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심각한 게 몇십 년만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 준비하다가 비 오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겨울철에는 또 그렇게 눈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그래도 시행을 일단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번 해만 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날씨, 기후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광주 전남만 이럴 리가 없죠. 네, 댓글 읽어주십시오. KBS 유튜브에 RY1JB9SU82님이 중부도 여름마다 수해 입고하지만 정작 하천이며 계곡에 가보면 물이 몇 년 전과 다르게 확연히 줄어있음 점점 한 해 한 해 살아가기 어려워질 듯 Q1XG1BI에 보이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몇 해 전부터 사람이 느낄 만큼 비가 안 왔고 이미 농민들 뼈 때리는 중임 수치상으로 10년 전부터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뭐 유럽에서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이 비석이 보이면 너희는 이제 망했다. 뭐 이런 비석도 보이고. 미국도 그러잖아. 미국 댐이 뭐 이렇게, 후보댐도 네, 말라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거기 공구리 쳐가지고 던져놨던 시체들이. 후보 땐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되게 날씨가 좀 극단적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날씨만 생기면은 기후변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기후변화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가 조금 올 게 원래 같으면 비가 좀 적게 올 게 엄청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엄청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엔 비가 또 적게 오고 극단적이야. 네,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라니냐 현상 맞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약간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다 이제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쵸. 라니냐도 그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라고 표정이 되게 답답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라니냐. 라니냐. 그 라니냐도 원래 없던 현상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그 라니냐 현상 자체가 어떤 기상 현상들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라니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죠. 라니냐는 뭐죠? 엘니뇨의 반대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니냐는 이제 동태평양,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의 태평양에 가만히 있어. 하나만 동태평양 동쪽이 가만히 있어. 네, 태평양의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 쪽 그쪽이 이제 좀 차가워져요? 이쪽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쪽 서태평양 쪽에 이제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이쪽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이게 따뜻해지니까 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쵸. 구름이 모이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비구름이 별로 없다. 차갑고 이러다 보니까 건조함이 좀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라니냐 영향을 받는 게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약간 초겨울에 차고 건조한 바람을 불게 만든다.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라니냐의 서쪽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비가 라니냐 자체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이게 약간 여기 뭐 고기압 생기면 여기 저기압 생기고 여기 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생길.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봐. 아니요. 제가 설명이 차고 건조하다고 알아도. 아니 여기가
이쪽이 건조하고 네. 이쪽이 엄청 크게 습한데 우리나라 여기 그죠, 있어서 북쪽에 있고 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북풍을 끌어당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북풍? 네, 북풍. 북풍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네, 맞습니다. 찬바람. 차가운, 네, 맞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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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네가 지금 더 이제 좀 바람을 오고 있는 강하게 거예요? 한다는. 근데 그 친구들은 게 있죠. 건조한 바람. 왜냐 대륙에서 온 바람이니까. 맞습니다. 물 오 맞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난 안 배웠어. 오. 또 오야. 박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기특하겠어. 그래서 이게 라니냐 영향도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소설. 오늘 소설이에요. 소설. 네. 오늘 눈 오는 날. 오늘 김치의 날이에요. 아, 맞아요. 오늘 소설 눈이 오는 날이야. 눈이 네. 원래. 근데 더워. 더워. 아니 어제도 더웠어. 네이버에 SYHH 땡땡땡님이 집에 있는 장미나무 꽃 폈다. 고추 따다 나물 씨앗 싹 텄다. 싹 텄어. 분꽃 씨앗 다 싹 텄다. 어떻게 이분? ROMA 땡땡땡님이 11월도 끝나가는데 모기장을 쳐도 모기가 들어와서 그래 문을 그래. 열 수가 없다. 맞아. 아, 요새 모기 아직 살아 있어. 맞아. 쳐다봐. 다음에 랑랑이님이 이게 정상 날씨냐? 나 이 새벽에 얇은 긴 옷 하나 입고 조깅하고 왔다. 나 반바지 입고 했어. 정말요? 오늘. 하나도 안 추워. 저 집에 있다가 더워서 창문 열고 있잖아요. 모기가 아직도 있어. 미쳤나봐. 근데 날씨를 보면 뭐 모기가 이상하진 않아. 이건 우리 왜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날씨 아니잖아요. 11월 중순 하순인데 이제. 그쵸. 11월 이제 하순 다 돼가는데 이제 엄청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11월 날씨 같지가 않죠. 일반적인 11월 날씨 다음 같지가. 주가 12월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봤더니 한 평년보다 한 5도 이상 높더라고요. 5도나? 네, 내일 아침은 평년보다 5에서 10도 가량 높겠다고 10도요? 나와요. 5에서 10도요? 네. 그래서 아직 계속 9월이네. 진짜? 거의 약간 거의 아니, 한 달, 두 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다.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우리의 봄과 가을 돌려주세요 했더니 그래? 그럼 가을 돌려주는 패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을 보건 패치를 너무 또 길게 적용한 거 아님? 가을이 끝나질 않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서울에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기 예보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모기 예보도 있어요? 네, 모기 관측을 해서 귀 기울여야겠네. 네, 모기를 포집해가지고 그 개체수를 세가지고 모기 예보제 같은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관측하는 거를 보니까 아직까지 꽤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 포집 붉은 집 모기인가? 그게 몇백 마리가 잡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따뜻하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래서 어제까지의 11월 관측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2011년 11월이 더 따뜻했더라고요. 아 진짜? 2011년. 네, 10년 전? 2011년. 네. 11년이 있고 생각보다 올해 11월은 8번째 순위가 8번째로 따뜻한 체감상 굉장히 따뜻하죠. 네. 이상한 날씨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구나. 그래서 15년도 두 번째로 더웠고 약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땐. 근데 이게 아마 그래도 따뜻한 날이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가 아니라 뭐 쭉 따뜻. 4만 4원이 아니라 온. 네, 맞습니다. 4만 4원. 네. 근데 이러다가 겨울엔 또 막 예년보다 엄청 추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고 라니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니냐도 있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겨울에는 약간 쌀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쵸. 평년보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예보했을 때는 평년보다 이제 기온이 이제 추울 확률이 좀 높게 나왔어요. 광고 그 얘기하더라고 올 겨울 역대급으로 이렇게 기자들은 또 역대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들은 올 겨울 역대급으로 춥나 이렇게 춥나? 물음표 하나 붙여서. 춥나? 역대급 추위 오나? 이렇게 쓴다니까. 더 추울 것 같은 건 맞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따뜻하다 보니까 안 추운 거 아니냐 이번 겨울도 그렇게 만만히 얘기하시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마 엄청 추워질 때 엄청 또 기온이 뚝 떨어지는 한파가 올 수도 그럼 있지 추위는 언제쯤 않을까. 시작될 것으로 대충? 제가 아까 기온을 봤더니 한 12월 초? 아직 좀 시간 있네. 네, 12월 초 되니까 서울 기온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은 더 즐겨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뭄 얘기하러 왔는데 결국은 우리 궁금한 것만. 왜냐면 가뭄은 답이 없다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네. 이게 뭐 수도권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가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게 강수량이 적은 건데 이번 우리나라가 이제 막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물 네.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그게 이제 한 계절에만 비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인데 여름철에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한 54%가 내리거든요. 절반 이상이에요. 네, 장마비가 내리기 때문인데 장마가 한 3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마가 안 와버리면 이제 너무 장마랑 태풍에 피해버리면은 비가 안 오게 되는 건데 이게 올해는 광주 전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지역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니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쵸. 아우 개이득이잖아.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나중에 다 청구서가 오네. 뭐 24절기네 뭐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고 왜냐면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라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 자체가 예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기후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번에 바꾸기도 쉽지 어렵죠. 않고 네. 그게 기후 변화가 문제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변하면은 맞춰서 변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법을 바꾸더라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걸 기후 변화 속도는 그걸 안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얘는 계속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음. 최근 유엔의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제대로 얘기 안 됐던 게 개발도상국들이 아니 이게 선진국들은 니네가 다 망쳐놓고 우리 좀 개발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한테 뭐 탄소 무슨 뭐 줄여라게 하냐? 응? 우리도 발전하겠다. 니네가 망쳐놓고 이제 억울한 거죠.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합의한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그동안은 선진국들도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걸 내가 왜 줘?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받는 거는 인정한다. 약간 이렇게는 된 거라서 근데 문제는 책임까지는 안 간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물어봤는데 책임하고 보상이라는 단어는 합의문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기금 같은 게 잘 모여야 되는데 이게 책임이 딱 놔져야 그쵸. 돈을 그만큼 낼 텐데 이게 그런 책임을 솔직히 지기 딱 정량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막 중국 너네가 이만큼 배출했으니까 너네가 뭐 한 40%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약간 합의만 했을 뿐 누가 돈을 얼마나 낼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약간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아쉽다고 합니다. 그 우리 일반 시민들 진짜 저는 이제는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런 게 환경 보호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실천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프로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신청하시는 분들이거든. 맞나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가뭄도 가뭄이지만은 폭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북극곰들은 뭐 술록 먹고 뭐 코카콜라 먹고 이러면서 잘 살 테니까 걔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실천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런 정책을 또 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짜 몇 년만 더 지나봐야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광주 전남은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그래도 물을 아껴야 된다고 내년 3월이요? 하더라고요. 네, 겨울은 버텨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마철, 여름철까지는 버텨야 된다. 여름철엔 그래도 비가 오고 다음 여름까지? 네, 그러려면은 20% 적게 쓰고 물 절약을 좀 생활화를 하면서 버텨야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물을 아끼고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물을 어떻게든 아끼지 않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네. 빠져나가려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렇게 안 틀고 요만큼씩만 틀어서 적당하게 들고 사용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힘들 것 같아. 너무 무섭지 힘들지. 일단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 물이 안 나오는 이게 그런 일이 지금도 생긴다는 게 참. 아니 설거지도 설거지인데
자, 광주 전남분들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 정책도 잘 봐야겠다. 그렇죠. 자, 김세영 기자 오늘 처음으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나오셨는데 네.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해주랑 동기여서 해주라면 정해주 작가. 정해주 네. 작가 나간 지가 언젠데. 약간 되게 색다른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직접 출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댓글을 열심히 읽어봐야겠네요. 왜요? 아니요. 이런 댓글이 이렇게 굉장히 이런 댓글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저는 약간 커뮤니티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기사 댓글만 주로 보니까 기사 댓글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댓글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달려와서 되나.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렇게 걱정했는데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앞으로 정말 이런 댓글에 다 답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봐놔야겠구나 막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이 본인 관심사에 따라서 쓰시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되게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긴 하지만 사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특히 광주 전남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댓글 읽어주는 걸 저희가 뭐 해드릴 테니까 자주 나와주시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됩니다. 저 김세현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와.